네, 오늘 시장 분위기 참 뜨거웠습니다. 시장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동양증권 마포지점 박우신 과장과 교보증권 백주현 차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마감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무려 30포인트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한 개 보이시죠? 코스피 물론 장 초반부터 강세긴 했습니다. 30포인트 이상 40포인트 가까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2024포인트 선까지 올라서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이렇게나 뛰어오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었습니다. 엔화의 약세가 추가적으로 너무 급격히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하나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독일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이 잡혔다라는 소식도 전해 들려왔는데 과연 오늘의 상승을 정말 이제 추세적인 반등에 나설 것이다. 그 시그널로 분석을 해도 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우신 과장님께서 먼저 봐주시겠어요? 어떻게 판단 가능합니까? 일단 아직 본격 외국인의 귀환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오늘 저도 이제 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지금 장마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오후장까지 봤을 때는 한 3,500억 정도 외국인이 좀 현물 매수를 했고요. 선물 쪽에서 대량의 사실 매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한 3,000억 정도 매수 유입이 있었고요. 지금 외국인 3,500억 매수 중에 60~70% 정도가량은 지금 프로그램 물량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외국인의 선물로 인한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장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좀 현물 단독만의 수급으로 조금 보긴 힘들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사실 지수는 이제 1930포인트대에서 한 2주 전에 옵션 만기였죠. 그때 이후로 지금 상승으로 방향을 턴을 해서 어느 정도 상승파를 형성을 해주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이 상승파의 고점은 2050포인트 부근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고점이었던 라인이고요. 사실 최근의 상승 자체가 현물 수급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파생과 연계된 프로그램 수급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오버셔팅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지수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지수가 매일매일 상승부를 켰었고요. 특히나 오늘은 40포인트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에 띄는 시장 분위기가 개선됐다라는 판단은 하질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수급 잠깐만 볼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앞서서 살펴보니까 5,600억 원 정도 이상을 샀네요. 그리고 이 가운데 프로그램 물량 함께 보겠습니다. 4천억 원 이상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5,600억 원 이상의 매수 규모 가운데 대부분이 프로그램에서 동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인이 정말 한국 주식 시장 이제 매력 있구나라고 해서 뛰어드는 거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백주원 사장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어떻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 얼마 전에 이제 사상 최저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이제 몇 년 만에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슈화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조 원대. 네. 2조 원대였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지금 선물 시장과 연계돼서 시장 주체들이 충분히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장세였고 거기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엔저 현상의 이제 기저효과 중단이 될 것이라는 역할 때문에 이제 수출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불안감에서 좀 탈피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유로존 이슈까지도 좀 해결돼가는 또 모습들에 대한 시그널들이 보이면서 시장이 이제 급격한 수급 공백 상에서 상방향의 변동성을 키워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은 역시나 저희가 지금 대외 변수라고 하고 있는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변수들, 원달러라는 원화 강세, 그다음에 엔저 현상, 그다음에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제 자신감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공백을 이용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극단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대기자금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들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수익을 같이 쉐어하지 못한다거나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라든지 경기민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갖고 가지 못하면 이런 이제 시장에서 또 소외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에서 다시 한번 내수 방어주 쪽의 포트폴리오에 조금 더 비중을 네. 옮기는 전략들이 업종의 순환매를 통해서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과 그러한 시장 상황들은 조금은 이어질 것을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의 상방향보다 중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수급들이 계속해서 업종 순환매를 갖고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지수의 고점을 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는 전략들이 네.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는 다시 방어적인 성격을 띤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 그렇습니다.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상황 일단 체크했고요. 두 번째 IT 섹터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이 시각은 또 어떻게 두 분 갖고 계신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를 통해서 오늘 지수가 크게 뛰어오른 데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IT 이것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넣어봤거든요. 앞서서 마감 시황 점검해드릴 때 이주호 앵커가 한 증권사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1분기에 실적이 바닥을 치고 점점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 삼성전자 150만 원 선 위로 넘어섰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5%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박우신 과장님, 이것도 오늘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량들이 쫙 들어오다 보니까 뭐 그냥 이런 IT 그 굵은 종목들 다 그냥 그거 연동돼서 올라간 것일 뿐일까요?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좀 포함이 된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LG 디스플레이 사실 주가 차트를 보면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고 빠진 상태에서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삼성전기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는 모습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 이런 그 운수장비 업종의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업종하고 지금 IT 업종하고 어떻게 보면 좀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엔화 환율 뭐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만 네. 94엔을 넘어갔다가 오늘은 좀 빠졌죠. 그래서 93엔 부근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한 95엔 정도까지는 올라갔다가 좀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있고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는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94엔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밀린 폭이 작긴 하지만은 그 폭 안에서도 어떤 그 모멘텀을 찾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수급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작은 모멘텀에도 굉장히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IT 쪽에 사실 올라야 지수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언급을 드리겠는데 지금 지수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라도 좀 IT주는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삼성전자만 사실 올라도 지수는 굉장히 오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좀 보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IT주의 추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신 거고요. 예, 약간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겠는데 추경 매수를 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주원 차장님도 같은 생각이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민감주에서 오히려 백주원 차장님께서는 다른 시각으로 자꾸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성격을 트레이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IT 오늘 어떻게 해석 가능합니까? 뭐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가 가장 이제 시장의 배타의 수죠. 시장을 비태하는 수익률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이익 가치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수익 가치가 우량한 업종들은 종목들은 역시나 향후 경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불확실한 대외 변수에 대한 요인들이 해결될 때마다 시장을 비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반대로 그동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거나 기저효과를 갖고 있는 LG 관련 그룹주들 역시 뭐 그 그룹사이고 지주사인 LG도 마찬가지고요. LG들 특히나 경기 민감주와 그다음에 소재주를 중심으로 해서 LG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룹들이 재편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부분들 뭐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박우신 과장님하고 같은 이제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주식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라든지 지수가 부담되는 시점에서는 역시나 싼 가격, 저가의 메리트를 갖고
갖고 있는 그 종목들이 시장을 비트할 수 있는 수익률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IT 업종들에 대한 추격 매수는 그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요. 반대로 IT 종목들을 제가 꼭 갖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가 메리트와 그 저평가 밸류를 받고 있는 부품주라든지 소재주 네. 쪽에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신다라고 하면 업종 내에서도 완성품 종목과 그다음에 부품과 소재 업종들이 계속해서 순환매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그 보통의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대형주 중심의 포트를 꾸미고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대외 변수가 불안한 것을 무조건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업종 내에서 항상 가격 메리트를 갖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는 줄이고 테이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자동차 업종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성품 업체, 그다음에 부품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라든지 그 전방산업군에 또 그 하덕을 받고 있는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수의 상승폭보다 충분히 시장 내에서 그 리스크를 줄이고 포트폴리오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전략들은 말씀드린 대로 2,000포인트 미만에서는 가격의 메리트를 보시고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IT 완성품 아니라 부품 가운데서 부품 뭐 소재 예를 들면 어떤 쪽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경기 민감주가 좋다라는 얘기들은 결국은 그 지금의 이제 소비라든지 투자, 기업 입장에선 투자와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선 이제 소비인데요. 결국은 가용할 수 있는 그 자금들 시장의 유동성하고 같이 연동이 될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가전이라든지 핸드셋, 저희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원자재가 되는 반도체라든지 디램 가격들이 좌우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뭐 LCD를 거쳐서 LED 시장에 와 있고 이제 OLED로 넘어가고 있고 이러한 시장의 부분들이 이제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동안에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 내에서 많은 원자재 공급들을 하고 있었지만 원가 경쟁력, 특히나 시장의 MS를 높이기 위해서 적자 생존을 일부는 감수하고 시장의 MS를 넓혀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경기가 호전된다라고 하면 이런 치킨 게임의 승자가 다시 한번 주가 수익률로서는 상당히 높은 상승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제가 볼 때는 핸드셋 부품주와 네. 그다음에 이런 디스플레이, 가전 부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먼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뭐 그 종목이 맞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런 트렌드에서 이제 반도체 시장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시장에서 종목을 공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방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품주들도 가장 민감한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부터 좀 포트folio에 담는다라고 하면 그런 순차적인 전략들을 계속해서 구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비롯해서요. 오늘 LG 디스플레이까지 굵직한 IT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해보면서 또 전략들 함께 세워봤네요. 세 번째 이슈는 다른 섹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시각은 어떠실까요? 먼저 이슈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시멘트 이 관련 업체들 말입니다. 연초부터 계속 올라요.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수두룩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시장 못지않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까지 3에서 많게는 7%대까지 상승폭을 키워놓은 채 마감됐는데요. 박우진 과장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도 더 올라갈 만한 매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거의 끝자락까지 온 건가요? 더 올라갈 자리는 아직은 남아있다고는 판단을 하는데 일단 지금 단기 상승폭이 좀 과대하기 때문에 이격을 조정하는 구간은 뭐 필연적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거의 30% 이상 올랐나요? 그 정도 이상 오른 종목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이제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차트들을 돌려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는 뭐 그 종목만의 이제 특성으로 인해서 오른 종목도 사실 있긴 한데 네. 일단 시멘트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좀 업황이 돌았죠.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한 10% 정도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다음 주에 새 정부가 일단 출범을 하는데 뭐 보통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그 사회 간접자본 SOC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추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나 내지는 수급적으로 기관이 지속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나 수급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좀 이격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맞고요. 뭐 밸류나 추세나 뭐 기타 수급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아세아 시멘트가 탑픽이긴 한데 뭐 사실 다른 업종 대비해서 크게 메리트는 사실은 못 느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갈 여진이 있다. 좀 이격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네. 대응을 하자.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들 가운데서 아세아 시멘트를 그래도 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예. 판단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이 시멘트 얘기 나왔으니까 또 건설주들 새 정부 출범하면 건설주에 대한 시각도 좀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지수가 그 2000포인트 깨고 1930포인트까지 줄고 조정이 나왔을 때 그나마 좀 버텨주던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버텨줬거든요. 어느 네네. 정도 그 종목 그 지수 상단 배리어에서 어느 정도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도 조금 더 그 건설주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아직도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시멘트보다 건설 쪽을 전 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멘트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백주원 차장님께서는 어떤 전략 보여주시겠어요? 뭐 저 역시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결국은 뭐 IT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방 사업군이죠.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하면 뭐 시멘트는 이제 소재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완성품 업체나 전방 사업군은 이제 건설 업체가 될 것인데 결국은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IT에 대한 그 수요와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소재군들의 가격들이 먼저 반영이 될 것이라는 반도체 가격이 반영이 될 것이라는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전방 산업군이나 완성품 업체들인 건설회사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건설의 이제 주요 소재가 되는 시멘트라든지 철강 가격들이 이제 상승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들은 그 전방 산업군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좀 기저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산업군 자체가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 산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동행이라든지 이런 금융 관련 그다음에 건설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오히려 베네피셜리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건설주 특히나 이제 그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리만 사태 이후에 자생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실은 이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해외 플랜트라든지 이런 SOC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 특히나 일군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이익률들을 꾸준히 갖고 가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현대산업개발 이런 역시나 아직까지는 A급 건설사들에 대한 그 투자 메리트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들의 이제 부가가치 특히나 수익 가치로 가는 부분들은 아직도 확인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건설업종들은 이제 자산가치의 근간에서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현재 자산가치 대비 전체적인 밸류에이션들은 업종의 메리트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수익 가치로 가기에는 좀 과도기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를 갖고 있을 때 중기적인 포지션의 포트폴리오는 충분히 편입이 가능하지만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가 크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세워놓고 좀 매매하는 전략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림산업이라면 어느 가격대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시장에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외인 매수라든지 기관 매수가 경향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가 메리트를 보고서 좀 중기적으로 갖고 가서 수익률을 좀 더 크게 갖고 가는 전략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트레이딩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업종이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시장의 유동성이 그 경기 민감주에서 경기가 동행하고 있는 건설주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흐름이 어느 흐름으로 바뀔까를 좀 판단하시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이슈가 됐던 종목들 여쭤봤어요. IT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들 꼽아서 점검을 해드렸는데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이 두 섹터에 대해서 전문가들께서는 지금 사도 된다라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쪽 섹터를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박우진 과장님 앞에서 말씀하실 때 시장 얘기해 주실 때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 텐데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예, 일단 지수가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공간이 남아는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최근 시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한두 달 정도 그 시장 자체는 파생을 빼놓고는 사실 논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줄곧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부족한데 따라서 파생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곧 이제 3월에 또 만기가 있고요. 4월에 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근데 4월 옵션 그 상품들이 있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ATM 기준으로 해서 아래율이 6개까지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4월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행사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옵션은 원래 매도 게임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외국인과 기관은 옵션을 매도를 해서 주로 수익을 창출을 합니다. 네. 디보TM 상품을 매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4월물 같은 경우는 디보TM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한 268 정도로 끝났습니다. 코스피 200이. 그래서 코스피 200이 268 정도로 마감을 하면서 지금 내일 같은 경우는 옵션 4월물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위로 현재 280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282.5 상품이 생기고요. 따라서 한 두세 개까지는 원래 생길 수 있다고 봤거든요. 따라서 이미 하나가 생겼고 추가적으로 하나나 두 개 정도는 더 생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지수는 한 20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파생 쪽 흐름 때문에라도 좀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좀 요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가 새 정부 일단 출범을 하는데 과거 80년대 데이터부터 쭉 살펴보면요. 그 새 정부 출범 전주나 전전주는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은 오히려 주가가 한 차례를 빼고 매일 빠졌습니다. 근데 빠진 폭이 그 굉장히 이후도 컸거든요. 당분간은 좀 밀려나던가요? 한 그 취임식을 전후한 그 주에서는 네네. 조금 지수가 좀 밀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일단 80년대부터 보면요, 딱 한 차례만 지수는 올랐고요. 취임식 당일날, 취임식 당일날 매번 지수는 빠졌는데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평균을 내면은 3에서 4% 정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아, 그렇게나 많이 항상 밀려났었어요?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 상승은 또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를 뚫고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격할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라도 물론 뭐 앞서 말씀드린 옵션 시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도.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이고 그래요. 특히나 이제 네.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그 미국 그 재정절벽 관련된 그 2달 마감 시한이 지난 그 날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단 금주는 고점을 어디서 잡느냐 여기에 주력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한 주 지수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다음 주로 다가온 여러 가지 이벤트 속에서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동양증권 마포주정 박우신 과장과 교보증권 백주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